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조류독감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병원성이 2년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발견됐다 해서, 지금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조류독감이 항상 이 넣을 때 되면 주가가 반짝하긴 합니다. 반짝하긴 하는데, 그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올랐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시기만큼 어떤 뭐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죽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상승할 만큼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수소차, 뭐 배터리,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을 뭐 조류독감처럼 짧게 이렇게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성장하든지 안 하든지 파동이 크게 가잖아요. 근데 조류독감은 이게 진정이 돼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연쇄적으로 조류독감 농가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가가 또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장 마칠 때나 장 마치고 나서나 조류독감 터졌다 하면 다음날 또 시가 높게 올라가서 또 고점 되고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류독감의 경우에는 뉴스를 따라서 매매하면 항상 고점 잡히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 왔을 때는 이제 뭐가 없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확산되는 농가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많이 눌러진 자리에서 그냥 좋은 종목을 사놨다가 재료 나오면 팔아야 된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왔다 치면 조용할 때, 그러니까 이 농가에서 발생이 되지 않는 상태가 뭐 3일, 4일 이상 되면 많이 하락하겠죠. 그때 사놨다가 또 한 군데 터졌다 하면은 또 오르면 팔아버리는 전략이었으면 그동안에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 수소차, 뭐 기타 뭐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은 뭐 성장 산업이 아니다 해서 재료들이 길지만, 이거는 정말 재료가 넣으면 재수고 안 넣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진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내일 분명히 시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는 오를 거다. 시가는 오를 건데 연속적으로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상승해서 마감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시가가 나오든지 해서 공격을 했다 치면, 거기가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고점에 대해서 음봉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음봉이 떨어지면 또 아래 거를 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튀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시가가 높든지 아니면 시가 위에 고점이 생기든지, 고점은 한 번은 오는데 연속적으로 많이 간다 생각하는 것도 조금 기대하기에는 좀 확률이 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이제 조류독감들을 봤을 때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중에 어디 농가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또 빵 튀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개인이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이 알 수가 없고 또 인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잠잠해지면 사고 하락하면 사고 제로 터지면 팔고 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게 이제 조류독감 관련주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생각이고, 일단 그러면 이제 저보고 이걸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조류독감이 있으면 사. 네, 원래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조류독감이면 사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일바이오를 내가 좋게 생각했다 치면 이걸 조금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일 예를 들어서 시가가 높게 나와서 땡 하고 두들겨 맞고 쭉 떨어지면 요런 데 사든지요. 요런 데. 요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주, 그 다음에 뭐 제약주, 뭐 그리고 세상에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막 이게 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없어가지고 재료 있는 종목을 찾아다니던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양도세를 먹이려고 하죠. 양도세, 주식 양도세. 돈을 벌어야 세금을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만 돈이 될 거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되게 해야지만 또 세금을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양성화시키는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아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가는 돈을 제재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가게 만든다. 이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비교적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다 오르고 있는 찰나에 재료가 없어가지고 빌빌 끼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재료가 없어가지고 막 테마주 하나 찾기 위해서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르독감이 고병원성이 터졌다고 해서 오 저기로 달려가야지 하는 돈의 쏠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르독감이 왔나 이런 정도고요. 지금 해야 되나라는 수준이고 해야 되나 치면 아침에만 먹고 오후 돼서 장대봉 떨어진 거 원래 사고 싶었던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르독감도 뭐 당장 여러분 뭐 동물 백신 관련주 그리고 뭐 방역 관련주 그게 1차적입니다. 그게 1차적이죠. 1차적으로 이제 뭐 방역 관련주들 그죠? 다 위에 거는 그렇죠. 방역 관련이고 밑에 거는 뭡니까? 소고기죠. 이제 조르독감 때문에 뭐 닭을 안 먹게 되거나 뭐 오리를 안 먹게 되는 경우에 소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조르독감 관련주 움직인다 치면 직접적인 방역주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고기는 고기인데 이 공군 말고 예, 육군 고기를 먹는 거고요. 육군 고기가 물리면 뭐 먹습니까? 예, 이제 해군을 먹는 거죠, 해군을.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의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순서를 줘야 된다 치면은 1번 방역주, 2번 소고기 관련주, 3번 뭐 수산주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테마가 씨가 마르고 또 시장에 재료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을 그런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로독감 어떤 해서 우리가 비중을 겁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막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투자 대비 고수익을 노리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뭐 500만원 넣었는데 그게 뭐 2배 가든지 3배 가든지 그런 걸 노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적정량 조금 비중 조금 해서 신경 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로독감이 왔다고 해서 내일 몰빵 쳐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지금 이 시국에는 좀 맞지 않다? 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내일 오전에 내일 뭐 장중이든 뭐 일어나기 전이든 뉴스에서 어제 터졌는데 어제도 또 터졌다. 어제도 또 터졌다. 어제도 증상 보여서 뭐 가금류 채취해가지고 검사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이 빵빵 터지면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뉴스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로독감 관련해서는 뭐 성장 산업이라든지 뭐 당장 길게 멀리 필요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의 길이가 뭐 그렇게 뭐 그죠 계절 타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조로독감이 여러분 지금 고병원성이 발견됐는데 지금 11월 20 제가 녹음하는 시간 29일이고 여러분들이 뭐 29일이나 30일 12월 초에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고병원성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겨울이 3월달 뭐 돼야 봄이 이제 찾아올 텐데 그 사이에는 조로독감은 언제라도 한 번 이상 터질 거다라는 이번에 터진 거 말고 추가로 터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률을 베팅을 51% 이상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사 비중 들어가가지고 약간 뭐 수익을 못 주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한 번 이상 겨울에 가기 전에 한 번 이상 솟구칠 기회는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뭐 버티거나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트 좋은 감 찾아보자 치면요. 이거 뭔 짓을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 구충대 뭐 김철민 씨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행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상한 거라든지 여기는 정체가 뭔지 상방향인지 하방향인지 꼭 확인해보고 싶은 제 심리는 묻어 있습니다만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사지는 못하겠다. 오늘의 이 조류독감 제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네들이 매집해가지고 가져 있었다고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오기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 이뭐 조류독감 오면 언제라도 이렇게 하는 건데 주가 조작의 달인들이죠. 주가 조작의 달인들. 예.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요? 바이러스 폐렴 확산. 예, 그랬군요. 끝에 한번
재료 좋을 때 한 팔아먹은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중앙백신, 중앙백신. 한번 움직일 때 된 것 같긴 한데, 근래 움직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진원생명. 요거는 요즘 백신주 때문에 뭐 날았기 때문에, 이거 백신주라고 봐야지, 뭐 이걸 조르독 가면 또다시, 새로운 물을 만났다. 뉴스타트야, 뭐, 재료가 두 개나 생겼어.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한유판, 예,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던 차트이긴 한데, 그죠? 하나, 둘, 셋.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라고 살랑살랑 늘어난 흔적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긴 했는데, 어디 보자. 시총은 1800억대. 동물약품, 지분율, 나쁘진 않고, 1800억대인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좋네요. 영업이익률이 15%. 야, 이게 1000원 매출 올리면은 150원 번다는 얘기니까 영업이익률은 좋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업이익이 200억이면 시총은 2000억 돼도 된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15%면 거기다가 1.5 정도 해주면 시총 3000억 돼도 되는데라고 그냥 수치상으로 계산기 장난한다 치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방향성을 확인하고 싶은 제일바이오이거나 이거는 이제 또 방향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박이죠. 제 혼자 도박이고 이거는 좋기는 한데 고평가가 아니고 내일 12,000원 왔비라 12,000원 이런 느낌입니다. 중앙백신 진홍세입니다. 자, 그리고 소고기 관련주 이글벳 첼시스 차트 보니까요. 지금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조르독감 때문에 날아간다가 아니라 조르독감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괜히 조르독감 때문에 개미들 막 내일 올라타가지고 거래량 생기면 야야야 차트 베린다. 괜히 조르독감 때문에 개미들 들어와가지고 괜히 물량 모아놓은 거 다 뺏기고 막 예? 지금 차트 망가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첼시스 위치는 아주 좋아. 눌러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근데 저렴하게 사는 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사는 걸 생각합니다. 적자, 첼시스 500억대 적자, 지분율은, 하하, 보통이고, 위치는 좋은데, 눌러진 자리니까 위치는 좋은데, 왜 떨어졌냐, 근데.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있군요. 유상증자는 절차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주. 뭔가 하긴 뭘 했어. 뭔지는 모르겠어. 사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냥 내일 조로독감 때문에 시가만 겁나게 높게 나오고 밑으로 내려왔디라, 뭐 이런 느낌. 똑같습니다. 신라이서지. 이거 아니면 참 좋은데. 그래도 꿈틀꿈틀 되긴 했고. 상장 주수가 400만 주라. 참, 400만 주. 너무 작죠? 시총은 300억대? 고평가는 아닌데 돈을 좀 못 벌죠. 동원수산. 동원수산 시총이 400억대. 이건 좀, 저평가 같은데? 예, 그죠? 좀 저평가. 참치가 많이 잡히나? 수산물, 제조, 가공, 냉동, 냉장업. 근데, 1600, 1400. 기본은 하는데, 19년도에 좀 많이 벌었네요. 19년도.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확 줄어들겠는데요. 시총은 400억대. 이건 비싸진 않은데. 물량이 늘어난 게 있나?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근래 꿈틀거렸는데 이건 뭐지? 수산업 테마주. 수산업 테마주가 좀 움직일 게 뭐 있나?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방류한다 그러는데 참, 수산물이 앞으로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죠? 사조 대림. 노력은 하긴 했는데, 1,400억. 사조 대림. 별도. 1,400억대. 이 고평가 아닌데, 그죠? 작년에 뭐가 있었길래 수산업이 이렇게 뛰었나요? 한일어업협정이 뭐 바뀐 게 있나? 무슨 법이 바뀐 게 있나? 수산료가 한번 성장이 있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만 해도 7천억이 넘네요. 야, 차라리 사조 대림이 낫겠다. 사조 대림이. 차라리. 지분율은, 사조 산업, 사조 시푸드, 사조 시스템즈, 캐슬렉스 제조, 사조 동아원, 자사조. 야, 이 참 돈을 잘 버는 알짜가 만들었나 보죠? 차라리 이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주가 많이 눌러진 자리이기도 하고, 그냥, 조류독감이 아니면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드는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 뭡니까? 저의 편파적인 생각일 뿐이죠.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도 장이 좋으니까 조금 숨을 쉬지요. 장이 어려울 때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산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